소비 트렌드는 흐름이에요. 투자도 곧 흐름이죠. 흐름을 누가 잘 읽느냐의 문제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요즘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많이 두고 그래서 내가 투자를 어디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의 어떤 방향성을 선정할 때도 사실 트렌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튜브 알고리즘을 좀 타파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역설적이죠. 경기가 올라갈 때 내려갈 때 할 때 소비자들이 특히 불황일 때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특징이 좀 있어요. 사실은 트렌드를 알고 있어야 그 후행할 수 있는 나만의 자세를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면은 사실 트렌드는 그래서 중요하겠죠. 트렌드를 파악했던 사람들이 성공을 할 확률이 높으냐?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체리피커는 사실 굉장히 블랙 컨슈머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뭐 자기 혜택만 이렇게 쏙 빼먹고 바로 해지해버리는 소비자들을 체리피커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희는 거기에서 착안을 한 건 맞지만 소비자들의 이기심이 완전히 배제되었다라기보다는 자기만의 이득과 그 다음에 혜택을 정말 열심히 잘 챙기는 그래서 체리 컨슈머, 체리 슈머 이렇게 명칭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불황이 될수록 소비자들은 자기 지갑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더 체리 슈머적인 성향이 발휘될 수밖에 없는데 무지출 챌린지, 뭐 냉장고 파먹기, 영원으로 한 달 살기, 뭐 일주일 살기, 뭐 앱테크, 뭐 짠테크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이 사례들 중에서 제가 이전의 불황과 좀 달라진 지점을 잘 생각하면은 사실 이 체리 슈머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올라갈 때, 내려갈 때 할 때 소비자들이 특히 불황일 때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특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2008년 금융위기 때도요. 이때 가장 화제가 됐던 제품이 바로 스파 의류 브랜드였어요. 그때 뭐 H&M이나 유니클로,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익숙한 스파 의류 브랜드죠. 그게 한국에 진출했던 시기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였고 사람들의 선호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소비자들이 고민했다라는 건데 저는 크게 세 가지가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1인 가구가 워낙 많아졌어요. 21년도 기준으로 이제 33.1%가 대한민국에서 1인 가구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가 1인 가구인 거죠. 두 번째는 또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달라진 점 특히 기술, 스마트폰, 플랫폼이 등장했죠. 이것도 정말 달라진 지점입니다. 그때와 또 달라진 지점은 특히 물질주의적 가치가 굉장히 심화되었다라는 건데 자본주의적 가치 생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 물질주의적 가치가 심화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때 기준점이 되는 것이 그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가치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이 돈이 조금 내가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좀 중요한 어떤 자산이 되고 있다라는 인식이 좀 더 강해졌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세 가지 면모들을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 체리 슈머는 예를 들어 온라인 상에서 혹은 플랫폼 안에서 공동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당근 마켓이라든지 중고 마켓을 이용해서 내가 기존에 활용하던 제품을 좀 처분하고 내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판매를 해서 수익까지 연결해 볼 수 있는 방법까지 고민해 보는 게 요즘 소비자들이다라는 것을 사실 그때와 지금 달라진 지점을 함께 고민해 보면 이 체리 슈머가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보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금리 봐야 되고요. 그다음 저는 환율 보고요. 그 다음에 전 유가를 봅니다. 특히 첫 번째 금리는 우리 특히 소비자들한테 너무 미시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 지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야. 나는 뭔가 어려워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지금 한 달, 두 달 우리 정말 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실제로 역머니 무브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자산에 관심이 있었던 영역에서 조금 이제 예금이라든지 적금으로 관심이 이어졌던 것처럼 이 금리는 우리 소비자 관점
점에서는 항상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환율. 한국 경제는 이 수출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환율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비자도 중요해요. 우리가 수입해서 쓰는 제품들이 기본적으로 가격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게 환율이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유가입니다.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기름 넣을 때 정도인데, 근데 이게요, 사실은 우리 물가에 정말 영향을 많이 주는 영역이어서 저는 사실 이 세 가지 지표를 소비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경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저도 매일매일 좀 체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는 주식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체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보는 거 좋지 않을까요? 트렌드는요, 그 동조 범위에 따라서 명칭이 다양하고 의미도 달라지고 있어요. 매우 짧아요. 그러면은 패드라고 해요. 유행이에요. 굉장히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몰렸다가 흩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대표적으로 이건 의류 시장에서 많이 관찰이 되는 거죠. 우리가 FW, SS 시즌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시즌을 알려주는 걸 유행이라고 개념을 한다면은요, 그 다음 개념이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패드보다는 조금 지속 기간이 긴데요. 몇 개월에서 1년 내지를 유지되는 마이크로 트렌드, 이렇게 저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MBTI 테스트 많이 했었죠, 우리. 그런데 이게 처음에 굉장히 마이크로 트렌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MBTI라는 개념을 조금 넘어서서 요즘에는요, 트렌드로 조금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진단을 내렸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트렌드 키워드 중에 레이블링 게임이라는 트렌드 키워드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 영역에서 뭐 MBTI도 있었고요, 뭐 꼰대 레벨 테스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뭐 영역에서 요즘 테스트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이 마이크로 트렌드가 모여 지금 약간 더 거대하게 흐름을 나타내는 것을 저희는 트렌드다, 이렇게 명칭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만약에 기간이 원체 길어진다라고 하면 이건 저희는 메가 트렌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주의적 가치가 심화된다. 이거는 거의 10년 단위, 그리고 한 세대를 통칭해서 넘어가는 메가 트렌드다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렌드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선 첫 번째, 특히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한국 사회는요,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게 큰 특징으로 나타나는 사회예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사회를 테스트 베드로 진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요, 반응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한국 시장에 먼저 테스트해보고 이 신제품을 출시한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트렌드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두면 좀 이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이 사실은 트렌드를 그래서 따라가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훨씬 더 사실은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리 약간 두려움이라는 게 있죠. 이걸 FOMO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항상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트렌드를 안다라는 것이 뭐냐면은요, 이런 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큰 트렌드로 지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흐름에서 어느 위치에서 어떤 자세를 내가 취해야 될 것인가 라는 나의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트렌드를 알고 있어야 그 후행할 수 있는 나만의 자세를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면은 사실 트렌드는 그래서 중요하겠죠. 그래서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은 사실 조금 우리 개인들일수록 저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요, 기업들은 너무 잘 하고 있거든요. 소비자들의 수요를 찾아내기 위해서 트렌드를 정말 열심히 서칭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개인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상 속에서 사실 있기 때문에 사실 놓치기 쉽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금 스스로 경계를 하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면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트렌드를 이끄는 힘은 3대 동인이라고 저는 강조하는데, 먼저 첫 번째 경제, 너무 중요하죠. 두 번째 기술, 세 번째 인구입니다. 우리 지갑의 영향을 다이렉트,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역, 바로 경제잖아요. 바로 지금 계속 우리 2023 트렌드를 이야기할 때 기저해하고 있는 것은 불황이었잖아요. 경기가 흐름이 갑자기 역전이 되면서 우리 일상 속에서 이 소비가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기술은요, 사실 트렌드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스스로 이 트렌드를 연구할 때 저도 이 기술에 대한 공부 따로 정말 많이 하거든요.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메타버스가 뭔지, CES 2023에서 선보인 제품이나 기술이 뭔지에 대해서 스스로 매일 학습을 많이 하는 이유는요, 트렌드를 가장 먼저 선도하는 기능을 기술이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고 그 이후로 우리 삶은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많이 바뀌었습니까? 전기차도 마찬가지고요. 자율주행차도 그럴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생각했을 때 기술은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인구입니다. 소비자들의 크기, 수요의 층 자체를 결정하는 수단이 바로 이 인구거든요. 인구수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특히 더 중요한 게 또 인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팁을 3가지 좀 드리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정말 재밌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을 좀 타파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역설적이죠.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 채널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저는 아니에요. 왜냐면은요, 우리가 알고리즘에 빠지면은요, 필터 버블이라는 게 생겨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계속 같은 컨텐츠만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요, 나의 사고가 굉장히 폭이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트렌드라는 것은 사실 여기서 발생하는 일, 저기서 발생하는 일,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관심을 다 알 수 있어야 사실 트렌드를 거시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내가 필터 버블 속에서 한정되어 있는 정보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면은 장애물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유튜브 알고리즘을 조금 타파해 보십시오. 새로운 거 검색해 보시고요. 새로운 플랫폼에 가보십시오. 라는 이야기들을 잔뜩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요, 나만의 지표를 만들어라 라는 점입니다. 당근마켓에 들어가서 저는 많이 봅니다. 중고마켓에 거래되는 어떤 품목, 그리고 그 가격에 따라서 저는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지금 불황의 정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지표로 좀 활용을 하거든요. 이 지표 자체를 스스로 하나 정해놓고 내가 그거를 추이를 계속 관찰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자신만의 기준이 그 어떤 것이든 상관없고요. 사실 틀려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추이가 중요하거든요. 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3번째입니다. 타인의 힘을 빌려라 입니다. 어떤 타인? 트렌드에 밝은 사람을 잘 따라가십시오. 그분들과 한번 교류도 해보고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타인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인플루언서들도 한번 이들이 어디를 많이 가는지에 대해서 눈여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타인의 힘을 빌려라 라고 했을 때 저도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정말 핫플레이스 많이 가봐요. 거기 안에서 어떤 제품이 판매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의류를 입고 어떤 가방을 들고 이렇게 오고 있는지를 사실 그 안에 앉아서 열심히 관찰을 하거든요. 아마 핫플에 가보면 혼자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제가 발견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3가지 일상 속에서 트렌드를 좀 알 수 있는 개인의 방법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트렌드를 빨리 파악한다라는 것은 기회를 잘 포착할 확률이 높습니다. 확산 그 양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주 사람들이 없을 때 얼리 어답터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수준. 그러니까 이 영역은요, 정말 전문가가 아닌 이상 좀 파악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전기차라는 어떤 개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면은 이거를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공부를 진짜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이 영역을 깊게 파면 팔수록 사실 그 공부에 대한 그 깊이가 깊을수록 이 사람은 파악할 확률이 높죠.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이분은 사실 선도할 확률이 높겠죠. 왜냐하면 투자도 잘할 기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그것을 미리 선점해서 뭐 또 다른 서비스나 제품을 기획해 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초기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성공적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트렌드가 이미 한 많은 분들에게 확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뛰어들어야 돼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분이 지금 가질 수 있는 실질적인 트렌드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어떤 기회라는 것은 이전에 얼리 접근했던 사람들보다는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트렌드를 파악했던 사람들이
성공을 할 확률이 높으냐?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게 어느 지점이냐 따라서 그 결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천지 차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트렌드와 투자와의 관계성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첫 번째 뭐냐면요. 소비와 투자의 어떤 메커니즘이 조금 영향을 줍니다. 내가 소비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은 소비의 영역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투자에 연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가 큰 하나의 파이를 놓고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것이 소비일 수 있고 투자일 수도 있어서 그 두 가지 개념을 같이 우리가 맥락적으로 메커니즘이 연계해서 영향을 준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비 트렌드는 흐름이에요. 투자도 곧 흐름이죠. 흐름을 누가 잘 읽느냐의 문제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요즘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많이 두고 그래서 내가 투자를 어디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의 어떤 방향성을 선정할 때도 사실 트렌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맥락에서 이 소비와 사실 트렌드 그리고 투자라는 것이 연계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3 저희가 매년 발간하고 있는 트렌드 서적인데,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변화를 추적해서 특히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소비를 많이 하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그 다음 해의 트렌드를 추적하고 연구하고 발간하는 책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3을 좀 재밌게 읽으시려면요. 책을 보시면은 중간에 보시면 그 전해를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망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책이 2022년도 있고 2023년도 있으면은 2022년의 내용을 통해서 그 중간에 우리 사회가 또 어떻게 변화했을지를 이렇게 비교 분석하면서 이 전망 파트와 회고 파트를 같이 이렇게 섞어서 보는 것은 훨씬 더 이 트렌드 변화 추이를 좀 파악해 보는데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라는 이 방법 이야기를 좀 팁을 드리면서 제가 마무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렌드는 우리들의 욕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비 트렌드는 곧 우리가 소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 점철되고 흐름 속으로 나타나는 게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내가 돌아봤을 때, 나한테 이런 욕망이 있구나, 나는 이런 욕구가 있구나 라는 것을 사실은 이 책을 통해서도 많이 반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트렌드라는 것은 소비자들의 욕망이 뭉쳐서 나타나는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직한 욕망이 필요하겠죠.